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역사의 감옥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2023년 이 나라는 역사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일본인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양국의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로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한국의 역사, 한국과 대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군산시에 있는 근대사 박물관을 관람한 경험과 소감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이름 없는 포구에 불과한 군산항이 오늘날의 번창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개항기를 거쳐서 일정기의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인이 본 그 시대에 관한 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근대 도시의 성장사라기보다는 쌀을 수탈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거나 일본의 경찰과 헌병이 총칼을 차고 한국인을 때리거나 고문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박물관은 군산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그래프로 전시하면서 그 증가의 한 시대를 대한제국기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야말로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대변하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박물관은 그 인구 증가가 일정기의 일임을 그대로 전시할 수는 없었으며,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시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이미 망해버린 대한제국기의 일이라고 그 시대, 역사적 시대마다 그 연대기마저 날조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본인은 대만인 전문가로서 대만의 박물관을 관람한 소감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충실히 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숨기거나 날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만인은 자유로운 이성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무언가 음울한 집단적인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솔직히 그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바로 그 음울하고 집단적인 환상, 그것은 제가 이야기해온 반일 종족주의 그것입니다. 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전국 여러 곳의 박물관을 다니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전국 도처의 박물관에는 일본에 대한 종족주의적 적대감으로 일정기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음을 넘어서 막스주의 역사관의 변종이라고도 할 민족 사관이 입각한 반미 감정을 숨김없이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부산에 있는 민주화 운동 역사 박물관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미국군이 부산에 들어온 그때부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의갑으로부터 한국인을 해방시킨 그 미국군을 한국인이 벌인 민주화 운동의 최초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민주화 운동이 물리쳐야 할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4.3 사건을 기념하는 제주도 평화박물관에서도 저는 마찬가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객이 몰려드는 그 박물관은 해방 후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만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세워진 비석이나 탑도 마찬가지 역사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1948년 10월 여순반란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고작 한 날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 중인 국군 제14연대에게 제주도 출동을 명하였습니다. 그때 이 남로당에 소속한 제14연대 하사관들이 동족을 진압하기 위한 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병사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연대의 장교들을 처형하고 여수와 순천,
전남 일대를 점령하고 경찰서 공무원 우익단체의 간부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국군이 미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영문을 알지도 못한 채 반란군에 협조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양민의 희생은 추모되어야 하고 정당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 곧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문한 반란이 일어난 그 지점에서 건립된 비석은 그 반란을 조국 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거사였다고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이나 공공의 장소에 건립된 비석이나 구조물은 국민의 역사적 기억을 지배합니다. 저는 전국 도처의 박물관과 비석과 조형물이 해방 후 미 군정을 거쳐 성립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는 어느 사이 역사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보다 고급의 문명사회로 더 넓은 자유의 세계로 진출함을 가두고 있는 그 역사의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성립한 이래 지금까지 대략 25년간 그러한 역사적 기억과 공간에 대한 종족주의와 민중주의의 감옥이 건설되어 왔습니다. 어느덧 그 감옥은 이 나라의 자유시민이 좀처럼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성체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에 사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세종시에 건립된 또 하나의 역사의 감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세종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한 구획으로서 노무현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면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함께 앉아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한 빈 의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공원과 소녀상을 지나면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산책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나오는데 그 거리를 따라서는 국민주권 100년의 여정 1919년에서 2019년의 타이틀 하에 3.1운동, 4.19 혁명, 광주항쟁, 60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기리는 전시물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 호수공원에 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해준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노무현 공원에는 은퇴한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시민의 행렬이 조각물로 서 있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라 해도 좋을 그 도시의 공원에서 그렇게 기념되어도 추앙을 받아도 좋을 위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인규 검사가 최근에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다라는 책을 출간하여서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유족이나 노무현 재단 등 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 시 그를 후원한 민간 사업가로부터 생일 선물로 2억 원은 어치의 상당의 고급 시계를 받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딸을 위한 아파트 구입 자금도 받고 나아가 아들의 사업 자금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그가 추천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거나 그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그의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그 모든 일은 노무현의 인지하에서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폭로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극구 부정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 모습과 그에 따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그는 그것을 자살로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자살은 그의 남겨진 가족에게 더없이 큰 상처를 남겼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자살은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쟁으로 이어져서 이 나라 국민을 크게 분열시켰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뒤 응분의 책임을 지는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선 여생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적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밝은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가로 뒤늦게 포장된 그의 인생 후반부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 전반부에 충실한 연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는 민주화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단죄했지만은 그 스스로 거짓과 위선으로 덧칠해진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행정수도 세종시에 조성된 그 아름다운 공원에 그보다 몇 배나 훌륭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을 제치고 시민의 산책길을 어지럽히는 조형물로 기념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만 학당이 기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내 개인적인 문제로 내 친구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국군에게 지급할 M16 소총을 미국의 어느 군수업자로부터 구입했을 때 그 군수업자는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국제적 관례로서 리베이트라 하면서 100만 달러를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돈을 받고 이 돈이 과연 내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업자는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리베이트 자금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좋습니다. 이 돈으로 100만 원치 소총을 더 구입해 주세요.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끈 전직 대통령의 자치입니다. 그들이 결심한 자유의 혁명을 위해서, 조국 근대화의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위인으로 살았던 그 대통령들을 제치고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끝내는 가족과 동지들을 배신한 자살로 마감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공원에 국민적 어떤 공감대도 없이 시민의 산책길을 방해하는 조형물로 남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 주권을 위한 100년의 여정이라는 그 산책로의 마지막 장면은 촛불혁명입니다. 그에 관해 제시된 해설을 읽으면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으며 끝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하였어. 사람들은 이를 촛불혁명이라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한 공간의 해설은 이른바 촛불 시위가 무엇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대법원의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기에 탄핵되었던가 그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범한 국정문란의 대죄는 기업을 옥죄어 어떤 문화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범죄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죄였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탄핵의 과정 그 자체가 재판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법학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다수의 많은 국민이 보기에 그것은 명확하게 정변이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여당의 일부 정치 세력이 야비하게도 야당과 야합해서 대통령을 배반한 업무였습니다. 어쨌든 촛불난동이든 촛불혁명이든 그것은 현재 이 나라의 국민을 두 진영으로 가르는 피격으로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을 두고 세종시 당국은 촛불혁명이라 하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그것을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혁명입니까? 무엇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까? 제가 볼 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국민의 분열뿐입니다. 두고두고 이 나라의 헌정사에 남을 깊은 상처뿐입니다. 저에게 정보를 전한 그 시민은 세종시 당국에 이 산책로의 마지막에 걸린 촛불혁명에 관한 조형물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하등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종시 의회를 장악한 야당 세력이 그것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세종시의 공무원들에게 그 문제는 그들의 자리 보존과 입신 출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쓸모없는 분쟁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현실의 일부분이기도 한 불과 10년, 20년 전의 사건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역사적 조형물로 전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족주의와 민족 사관이 토대하는 정신문화가 그러한 거짓과 위선을 자행할 수 있는 뻔뻔함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족주의와 민중주의와 민족사관의 정신적 본질이 그러하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나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 박물관과 비석과 탑과 조형물로 구축된 역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을 고급의 문명 사회로 더 넓은 자유의 세계로 떨쳐 나가게 할 수 있음을 방해하는 결사저해하는 바로 그 역사의 감옥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그것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느 용감한 지도자가 있었어 그 감옥의 높은 벽을 굳게 닫힌 문을 허물고 열어 제칠 수 있을까? 어제 5.18 광주 사태를 기념하는 정부의 식전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짓과 위선의 그 탑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같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